미루겠다는 것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테드 쿠저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 책 읽을 16회로 아주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다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1월은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돌아온 이 책 읽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이 두 분 모셔야겠죠. 모두 큰 남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곰화백으로 돌아오신 분이죠. 더 예민해지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네. 새벽 5시에 같이 농구하고 싶은 남자 곰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왜 예민한 걸까요? 제가 왜 예민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래서? 샤샤님을 아직 안 불렀는데 나타나신 거 보면 역시 예민하신 게 틀림없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곰곰님이 예민함이라면 이분은 섬세함입니다. 낙엽을 사뿐히 지르밟으며 미안, 많이 아팠지 라고 말을 건넬 것 같은 남자. 근데 얼마 전에 품절되어 마트에서도 이분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같이 산책하고 싶은 남자. 네, 샤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유부남. 품절남이다. 유부남으로 돌아온 샤샤입니다. 유부유부하네요. 네.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샤샤입니다. 아내분이 안 들으신다고. 그렇죠, 안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돌아왔네요. 네, 잘 돌아왔네요. 쉬고 왔습니다. 정말 잘 쉬고 왔습니다. 저희 15에서 16회 넘어오는데 거의 3주 넘게 걸렸는데 그렇죠.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주나 쉬었잖아요. 네. 약간 어떤 명절이나 이렇게 연휴를 좀 길게 쉰 느낌. 그래서 쉬고 딱 복귀하면 쉬었는데 안 쉬신 것 같은 느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샤샤님은 뭐 얼마 전에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빅 이벤트가 있었죠. 네. 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원래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에서 아내가 되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요. 네.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글 하는 날은 근황을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사실 바빠서 우리가 이글하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행복하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충분하죠, 그 정도면. 자세한 근황은 다음 주에. 저는 결혼하고 2년 지났는데 네. 나도 행복하다. 네, 이 정도. 네, 저도 행복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네. 네, 왜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해야죠. 네. 하실 건가요? 결혼 선언 하시나요 지금? 깜짝 발표? 누구랑? 언젠간 하겠죠. 누구랑?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이 방송은 기록으로 남잖아요. 네. 물론 저는 확신은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한다. 위험한데? 더 얘기하면 무덤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근데 제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네. 사실 뭐 똑같았고요. 근데 확실히 3주 쉬니까 뭐랄까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좀 잊고 있었던 취미생활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혁오 뜨기 네.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번 밀고 싶은 뮤지션이 생겨서 오, 누군가요? 이미 좀 유명하기도 해요. 사실은 네. 네. 혁오 때도 그랬지만 근데 여자 혁오라고 불리는 여성 뮤지션이 이제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분도 만세 닮았나요? 만세는 아니고 그분은 이제 우효라는 우효. 네 뮤지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 혁오랑 똑같은 자음이네요. 그렇죠. 이니셜도 아.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 책 이 글이 조금 바뀌죠 이제. 그렇죠. 저희가 시즌 2로 돌아오면서 정말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죠. 몇 시간은 했잖아요. 몇 시간
정말 많이 했고 가진 지혜를 짜내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제재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죠. 그랬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좀 새롭게 돌아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이 글은 뭐 지금 하던 대로 네. 매회 이제 소재랑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네. 그 글들을 모아서 이제 독립出版물로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께 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이 글이라는 코너는 그대로 가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책이라는 코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책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여기까지 듣고 끄시는 거 아니죠? 무슨 이 몸이야 이러면서 끄실 수도 있겠는데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네.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공부님? 네. 저희가 원래 책을 고를 때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죠.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 좋은 책, 뭐 재밌을 것 같은 책,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골랐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 글이랑 같이 좀 가보자.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글의 주제를 제안하고 이 글의 주제를 제안한 사람이 그 주제와 어울린다.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책을 추천하고 그래서 2주 동안 1주는 이 글의 주제, 그 다음 주는 책을 한 명이 다 네. 고르는 그렇죠. 식으로 가기로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이제 새벽 5시 공원인데 다음 주에는 새벽 5시 공원과 어울리는 무언가 접점이 있는 책을 이 주제 제안자가 가지고 오는 거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슈가 되겠죠. 이게 왜부터 네. 그렇죠. 뭐 막 갖다 붙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사실 능력이지. 또 박 터지는 코너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5시 공원은 제가 이번에 골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새벽 5시 공원에 걸맞는 네.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막 후환이 두려운데 그 책 배송 언제 오나요? 금방 그냥 내일쯤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책이 글은 시즌 2로 네.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이 글에서는 18회가 되겠네요. 솔직함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또 나누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렇죠. 이미 쓰겠다고 공언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 솔직함이라는 주제는 공고님이 고르신 네, 주제였습니다. 제가 골랐고요. 거의 어울릴 것 같은 책도 골랐는데 네. 그건 끝날 때쯤 말씀드리는 네. 걸로. 네. 좋습니다. 아니면 그 방송 때 얘기하던가 너무 일찍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바로 다음 책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거의 4, 5주 동안 엄청 기대하실 텐데 큰일 났네. 네. 이게 오래 쓰면 감이 없어진다. 되게 오랫동안 잘 준비해서 쓸 것 같지만 네.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얘기했듯이 네. 미루겠다는 건 쓰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글을 1회에 쓰는 것 같은 그런 글을 가져왔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 같처럼. 네. 진짜 글 쓰려는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썼었지 글을?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라. 맞아, 진짜 흐름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 5주 동안 네. 하나의 소재로 써온 글을 또 공개해야 될 텐데요. 네. 이번 소재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5시 공원입니다. 네. 우선 글 하나씩 낭독하고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글부터 하면 좋을까요? 시즌 2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식상해요. 제재부터 하는 게 요즘 또 제재 말이 많은데 아 요새 제재 요망한 이슈죠. 제재라고 제가 처음으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스타 팔로우는 안 늘더라고요. 아 안타깝다. 제가 안 하니까 요새. 뭐부터 읽을까요? 뭐부터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제재가 고르시죠. 그러시죠. 제재님이. 네. 아 그럴까요? 뭐 두 번째 시즌 2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했고 그래. 아, 진짜. 제재가 독재하는 걸로 하죠. 시즌 2는. 제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럼 힘이 당연하지. 있나? 당연하지. 제가 고르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제재 글부터. 네? 진짜로? 네, 제재 글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들은 안 되겠습니다. 네. 제 제재 글은 네. 입찰을 받겠습니다. 누가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하는 걸로 할까요? 진 사람이 패배를 걸고 입찰하는 거지. 아, 패배를 걸고.
하시죠. 네. 가위바위보. 아이, 나이스. 내가 이겼다. 전 나이스 이전에 그 되게 작게 들린 아이씨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벌써. 네. 제재가 글을 읽기 힘들게 써놨어요. 아 좀. 이거 어떻게? 아 그냥 밑에 괄호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 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재님이 쓰신 글이고요. 제목은 새벽의 사생활이라는 글입니다. 그의 어깨는 웃고 있었다. 낄낄낄. 왠지 모를 화같이 밀었다. 아침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새벽. 그는 호텔에서 걸어서 정확히 2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안보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어깨로 웃고 있던 그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외쳤다. 마노스 아리바. 그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 나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이 내가 내뱉은 소리를 향한 것인지 나를 향한 것인지는 불분명했으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태어나서 지금껏 가장 당황한 순간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페이지 각 문단 첫 음을 정렬해 놓으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침 5시에 폭파, 서울. 박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은 것은 아침 7시가 다 되었을 때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이 메일을 보낸 때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내가 그 메일을 확인한 때는 아침 6시 58분이었으므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7시가 다 되었을 그 무렵이었다. 한국 중남미 문학연구소에서 새벽의 사생활을 쓴 작가 몬테로 아랑기스의 내한과 국내 문학 평론가들과의 대담을 이번에 주최하게 되었는데 박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몬테로의 이번 방안의 핵심 키라고 했다. 단순히 내가 기씨 성을 가졌기 때문에 박이 농을 던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메일을 끝까지 읽어 내려간 순간 나는 박이 지금 농을 던질 만한 상황이 아님을 깨달았다. 몬테로 아랑기스는 쿠바 출신의 작가로 그의 나라에서는 문학계의 체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실천하는 지성인이었다. 그의 작품 내부에 깊숙이 스며든 사회주의 색채는 철저한 은유와 메타포로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저 흥미로운 스릴러 소설처럼 익혔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스릴러 소설로서의 재미, 흡입력이 매우 뛰어나 일반 출판계에서는 그의 작품이 제2의 스티븐 킹처럼 흥행 요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과격한 사회주의 사상이 짙게 담긴 문학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인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냉랭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그의 첫 방안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메이저 출판사에서 섭외한 작가이므로 하루에도 그의 방안과 관련한 수십 건씩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으나 물론 그의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고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은 그런 몬테로 아랑기스의 방안 및 행사 진행에 있어 통역 및 국내 적응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박의 말에 따르면 국내 스페인어 학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내가 통역을 맡아서 아랑기스의 다소 과격하거나 파격적인 발언을 중간에서 알아채고 순화하거나 다른 말로 교묘하게 바꿔서 한국에서의 모든 행사를 잡음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 뒤에 벌어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느낀 게 저희가 글을 오랜만에 써서 네. 글 리셋도 그건데 네.
낭독이란 거 굉장히 오랜만에 하잖아요. 낭독도 오랜만이네요. 진짜. 저는 사실 낭독 실력하면 네. 우리 샤샤님이잖아요. 근데 되게 실망했구나.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근데 왠지 읽으면서 저까지 내가 왜 이렇게 문장 호흡을 길게 썼지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빠르게 읽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쉽네요. 근데 느릿느릿 읽을 걸. 제가 원래 쓰면서 생각했던 속도감이 굉장히 맞게 그쵸. 써주셨어요. 속도감이 네. 굉장히 있는 맞아요. 글이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네. 들어서 이게 아마 음악도 그런 걸로 고를 것 같고 그래서 평소 저처럼 느릿느릿 읽기에는 조금 그런 문장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음, 이런 형식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로 끝나면 어떡해.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그 일을 제대도 상상을 못했겠다. 작가도 상상 못하고. 작가도 아직- 상상 못한 일일 거다 이거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니, 사실 변이 아닌 변을 하자면 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마노스 아리바 외치면서 이제 그의 어깨에서 그가 이제 몬테로 그 작가잖아요. 아랑키스고, 네, 네, 작가고. 그건 뭐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핵심 사건이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일이 왜 있게 됐는지부터 써내려 가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는 약간 문장에 저의 스타일을 담아서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처음으로 그냥 어떤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글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스토리를 써내려 가다 보니까 엄청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럼 다음에 솔직함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써오시나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연재 형식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솔직함이랑 안 맞으면 뭐 언젠가 다른 소재에 이어서 한번 제재가 주제를 정할 때 쓰면 되겠죠. 그래도 그걸 되겠네요. 맞는 거에.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수습은하겠지. 네. 그럼 약 한 달 반 후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마노스 아리바는 있는 말인가요? 만드신 말인가요? 저 찾아봤어요.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가요? 얘기해도 되나? 네. 청자들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손들어 꼼짝마 이런 뜻이에요. 잘 써보셨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전 이게 이- 스페인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전 이것도 혹시 제재가 만든 말인가 해서 이러다 제재는 언어를 만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그 각 마지막 페이지 문단 첫 정렬된 거 아침 5시에 폭파 서울이라고밖에 못 읽었는데 네. 이거 써 있어요 알파벳으로 LASCIN 이렇게 쭉 해서 SEUL 이렇게 끝나게 써 있는데 네. 이것도 스페인어인가요? 이것도 스페인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스페인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료조사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는. 근데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구글 번역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그렇죠. 한 문장 완전하게 바보 되는 거 순간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잘못했다가 평생 기록으로 남는데 이상한 스페인어 썼다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5시에까지 번역하고 폭파 번역하고 서울 이렇게 해서 붙인 거죠.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잘 쓴다. 이 글은 풍자인가요? 풍자 좀 우스꽝스럽게 쓰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을 풍자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를 하신 건가요? 일단 올바른 역사 교과서 편찬에 대해서는 아니고 뭐냐면 풍자라기보다 그냥 그런 재밌는 상황을 떠올렸어요. 쿠바라는 되게 생소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대문화가 오는데 일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소설이 그런 뭐 사회주의고 뭐 다 떠나서 일단 재밌는 스릴러니까 그냥 읽고 있는 대중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와서 사실 이 내용이 차를 빼달라는 것 같네요. 네. 네, 여보세요. 오늘 공공님이 차를 가져오셔서 네. 저희가 아주 편하게 녹음실까지 왔는데 그 대신 차를 빼는 일이 생기네요. 네, 17차 같은데 네. 제가 또 옥수수 수염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슨 차 좋아하세요? 공공님 안 계시다고 마구 드립치는데 지금 제가
제가 봤을 때 곰곰님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하면 편집될 것 같네요. 네,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고님 안 계신데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도 좀 뭐하고. 묘하다. 그렇다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근황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죠. 적당히 있는 부분까지 자르고 공고님 돌아오시면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공고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밖에서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 아니 뭐 다른 일은 아니고 네, 차 이야기. 제가 차를 이렇게 차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한쪽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는 못 봤는데 오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더라고요, 제 차가. 아, 주차장. 그래요? 거기 뒤쪽에 입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몰랐네. 그래서 빼드리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금방 나갈 건데 여기 잠깐 세워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냥 저 옆에 넓은데 거기 세우셔도 된다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고 왔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그랬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나요? 나도 알려줘. 제재님 글은 다 얘기했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 그게 좋을 아, 것 피곤해.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창 칭찬하고 있었어요. 부럽다. 그러면서 댄 브라운 소설을 보는 것 같은 속도감과 흡입력이 있다. 이런 것도 잘 쓰는구나. 우리 그렇게까지 칭찬해주기 있어요? 댄 브라운이라고? 다빈치 코드라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죠. 어디 뭐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런. 그렇지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네. 이거 보면서 제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지나가다가 길에서 주워도 제재가 쓴 글인 걸 알 수 있을 거다. 맞다. 근데 저는 이 전체 글 중에 딱 한 문장에 정확하게 그걸 느꼈어요. 뭐죠? 여기 그 끝부분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정확하게 떠오른 문장이었어요. 아 나도. 프랭키 이 나쁜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도 그때 있었을 걸. 대박. 나는 그때 그를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있을 걸. 이게 명확하게 떠올라가지고 아. 이 제재구나. 그래. 여러분 어디 안 가는구나. 여러분 프랭키가 뭐냐고 궁금하시면 저희 이 책 읽을 영호에 실려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옛날이에요? 네, 그거는 방송으로는 한 번도 이 책을 방송에 아, 넣겠다. 진짜? 네, 그래서 꼭 찾아주시면 이 책을 영호 여기저기 많아요. 네. 없으시면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좋습니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잘 가져온 김에 아 그래요? 저 없나요 여기 스튜디오에? 많이 가져갈 거라서 그렇죠. 그거 내일 가져가는 걸로. 네, 그러시죠. 이렇게 끝났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공곰님 평을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많이 그거 얘기해서 무슨 네. 뭘 풍자하려는 거였냐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그 제가 그러다 갑자기 나갔죠. 네,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 숨이 차서 아 섹시해요. 괜찮아요.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거친 숨소리가. 감사합니다. 공곰님은 심호흡하시고 네. 제재는 이거 어디 풍자한 건지 대답하시고 하면 되겠다. 풍자라기보다 제가 뭘 생각하고 썼냐면 쿠바 작가가 와서 작가가 온 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에 있는 미스터 킴과 새벽 5시 공원에서 연락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앞에. 진짜야? 네. 근데 이 공원에서 미스터 킴과 연락하는 장면까지 가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 그러면 스포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중간이 더 재밌습니다. 아 진짜? 와 자신감 장난 아니야. 일단 던지고 일단 시작하면 던지는 거 아직 쓰지도 않았어. 사실 중간에. 머릿속에 있는 걸 쓰지도 않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도 없어요. 그래. 제가 지금. 뭐 없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저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서 아닙니다. 그냥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죠. 아 그럼요. 네. 다 같이 타고 왔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잘 타고 왔으니까. 네. 자 그럼 다음 글은 어떻게 해요? 그럼 차장님 걸 제가 읽는 게 순서겠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네 되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어서 샤샤님의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5시 공원. 방금 전까지 세상에는 신이 없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평화로웠고
어둠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신이 태어났다. 2015년 12월 9일에 새벽녘의 일이었다. 신은 공원 벤치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려 깊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룩하게 숨쉬는 나무들과 평화롭게 조는 새들, 비상을 준비하는 태양과 부유하는 구름들. 그는 세상을 향해 말을 걸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주인은 고요했다. 나무 하나가 눈을 떠 신을 보았으나 이내 다시 눈을 감고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은 함께 눈을 감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세상의 역사를 탐구했다. 잠시 후 신은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세상을 향해 물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울림에 놀란 몇몇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깨어났다. 그들은 잠시 신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마음을 놓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신은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자신에게 던져진 많은 소원들을 들었다. 그리고 당혹감을 느꼈다. 인간들은 대부분 자신이 전지전능할 것이라 여겼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도 방금 태어난 아기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세상에 대하여는 방금 배운 참이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신이 인간과 다른 점이라면 단 하나를 들 수 있었다. 그는 우주의 인가와 무관했다. 지금의 그는 최초의 우주에 더해진 질량이었으며 그를 구성하는 물질은 이전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다. 신은 눈을 감았다.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세상이 생긴 이래 1642억 5697만 6792번째로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태양은 이미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공원 어디에도 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까지 혜사님이 쓰신 새벽 5시 공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숫자 읽기 힘드셨죠? 깜짝 힘들었습니다. 놀랐어요. 그 순간 영재 그러니까 영재는 아닌가요? 영재라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영재가 아닌가가 아니라. 아 이거 아까 네. 처음에 글을 받았을 때 음. 세봤어요. 그러셨구나. 이게 얼마지? 이러면서 대단한데요. 세봤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네. 앞에 2015년 12월 9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 숫자의 의미도 굉장히 궁금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뒤에 그 정말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실제로 2015년 12월 9일까지의 태양 횟수인지 아 집요하다. 네, 그 두 개가 제일 진짜. 궁금했어요. 네. 일단 2015년 12월 9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군요. 그냥 이거 막 저는 막 12랑 9랑 더해보고 막 빼보고 막 이런 네, 아니었군요. 그 모든 수를 다 어떻게든 조합하면 2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홍진호에 다 몰아갈 수 있다고. 아 진짜? 10이랑 9랑 더하면 11이잖아요. 네. 한 그 자리씩 둘을 떼가지고 더하면 2고 뭐 어쨌든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와. 뭐 하여튼 이 얘기 왜 나왔지?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 없고요. 네. 그리고 뭐 태양이 떠오르는 이 숫자는 그래도 조금 현실감 있게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구의 형성 자체가 어느 한 순간에 딱 생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성운이라고 하는 먼지 구름에서 이렇게 모여서 생긴 거니까. 근데 대략 이제 지구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라는 게 있고, 그때부터 이제 자전했던 거를 대충 세서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한 숫자 792번째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고 계산해서 쓴 거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왠지 샤관님이 쓰신 글이니까 더 뭔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궁금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그 신이 눈을 감고 세상의 역사를 탐구했잖아요. 네. 신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음. 제재님? 네. 저 적고 있었어요. 조는 학생 깨우는 선생님 같아요. 아 이거 안 보이니까 진짜 졸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자니? 글쎄 무엇을 보았길래 눈빛이 달라졌을까? 근데 무엇을 보았던 실제로 봤으면 눈빛이 달라졌겠죠. 그랬겠죠. 그렇죠. 눈이 부실 수도 있겠고. 뭐라고요? 저는 그냥 인간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이 나온 게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그럼요. 정말 얼마 안 되죠. 근데 인간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부러 그냥 세상이라고 썼는데 사실 지구인 거잖아요. 지구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이 나타나면서 드라마틱하게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눈빛이 변하고 도대체 이 인간이란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고 세상에 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쭉 돌아봤을 때 역사를 네. 봤을 때. 좀 놀라워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마치 신은 난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느낌으로 중간에 설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음. 이 문장을 보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는 상상들이 음. 과연 신은 설거지를 잘할까? 뭐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진짜 신은 인간보다 뛰어난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갑자기 그 문장에 꽂혀가지고 엉뚱한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네. 나무가 눈을 떠서 신을 봤는데 이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새도 잠깐 놀라서 깨어났다가 다시 자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거죠. 나무와 새는 신을 보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처음 봤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인간을 돌아보는 신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무나 새는 신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나무나 새한테는 신이 똑같은 나무나 새 같은 그냥 하나의 존재인 거지. 이 사람한테 뭐 인간들은 무언가를 얻고 싶고 구하고 싶어서 매달리거나 찾는데 이들은 그 나무나 새는 얻으려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도 똑같이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보다 태양이 더 중요한 거죠. 아직 그럴 수 태양이 있죠.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잠이나 더 자야겠다 한 거지.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근데 진짜 곰곰이 날카로우신 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그 앞에서는 새들이 새와 나무들이 신을 보고 놀라지 않고 다시 잠에 들거나 하고 네. 뒤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 행하는 일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 음. 소원들을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네, 소원들을 그렇죠. 보고 음. 굉장히 대비되게 다시 보이는 거죠. 공무원님 음. 말씀을 듣고.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무도 놀라지 않고 새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나와 다르면 놀라요. 그렇죠. 나와 다른 걸 보면 놀라는데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나무와 새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조금 과장해서 생각하면 그냥 어디에나 있는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 오바해서 생각한 거긴 한데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래요. 많이 억지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신이다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자연스러운 존재인 거죠.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신은 왜 태양이 떠오르고 모습을 감췄을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왠지 인간들이 다 자고 있고 깨어나기 전에 진짜 공원에 내려와서 담배 한 대 피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상상했었어요. 새벽 5시 공원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참 상상하다가 그냥 딱 이거는 줄이면 딱 한 문장이에요. 진짜로. 어느 날 새벽 5시에 어느 이름 모를 공원에 신이 태어났다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 태양은 이미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이잖아요. 그래서 네. 신도 그 순간에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맨인 블랙 맨 마지막에 뭔지 아시죠? 알죠. 줌 아웃 쭉 하면은 은하가 유리구슬 안에 네,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하루 중 극히 일부 몇 시간 동안 신이 태어나고 태양이 뜨기 전까지 사라지는데 뭔가 그 안에 또 그냥 인간의 삶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압축되어서. 왠지 신도 이 한 명은 아닐 것 같아. 그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또 사실 끝이 없죠. 음. 신이란 뭘 신이라고 부른 거지? 그렇죠. 이렇게 또 되고. 완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신씨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서 당황했다. 아니 왜? 이런 부분이 네. 되게 글을 쓰고 희열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글에 명확히 적진 않았는데 이런 감정이란 이런 정서를 가지고 글을 쓰면 그걸 읽어내줘요 사람들이. 그럴 때 되게 그치. 좋은 것 같아요. 공고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재님이 말씀하신 거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뭐 다 그런 거 있었는데 신에게 부러웠던 게 딱 하나 있어서 그것만 신의 특성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주의 인과와 무관했다가 신의 특성이에요. 유일한 인과가 이제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인데 네. 네. 신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이 무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원인과 결과가 없는 존재인 거지. 그게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자기 의지로 그냥 태어났던 거고 사라지는 것도 자기 의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과가 없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거죠. 아무 인과가 없는 거죠. 진짜 필연성이 없는 거죠 전혀. 부럽네요. 행복할까요, 근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죠. 행복이라는 가치가 되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신한테는. 있죠. 그렇죠. 예.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낭독을 하니까 음. 어렵네요. 어렵죠. 이거 어렵다. 진짜 낭독이 어려워요. 숨이 차요. 음. 그렇습니다. 제재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네. 저도 분명히 틀릴 텐데. 네. 네. 그럼 이제 공곰님의 글을 제재님이 읽으시면 되겠네요. 틀릴 예정인 글인데 곰곰님이 쓰신 글은 그곳이라는 글입니다. 네. 곳에 이제 받침이 시옷 받침이죠. 네. 그곳입니다. 뭐 갑자기 왜죠? 다른 다른 그게 곳이 있나? 뭐가 있죠? 그곳 하면 뭐 바다에 있는 그 곳, 지읒 받침으로. 지읒 곳일 수도 있고. 야. 네. 그렇구나. 그렇게는 아무도 안 생각하셨지. 네. 해보세요, 제대님. 네. 곰곰님이 쓰신 그곳이라는 글입니다. 집이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었다. 집들이 있었다. 가까이 붙은 담 사이에 골목길이 있었다. 집은 작았고 길은 더 좁았다. 공기가 맑았다. 하늘과 가까워 도시의 공기와 떨어져 있었다. 숨을 들이쉬면 구름을 마실 수 있었다. 남산이 보였다. 구석구석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곳이 보였다. 누구보다 멀리 넓게 볼 수 있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서 집들이 치워졌다. 공원이 생겼다. 더 큰 집들이 층을 만들며 공원을 에워쌌다. 길이 넓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납득했다. 너무 좋았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간혹 몇몇 사람들이 꺼내는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곳은 어둠을 위한 곳이었다. 가득했던 하루를 덮어주는 곳이었다.
새벽 5시에 사람이 자고 있던 곳이었다. 누군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처음으로 어둠을 열던 곳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런 곳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공고님의 그곳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좋나요? 저는 읽으면서 틀리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읽긴 했는데 읽으면서 그 와중에도 이건 이런 문장은 뭘까 어떤 하면서 문장이요? 끝에서 세 번째 줄이죠. 누군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처음으로 어둠을 열던 곳이었다. 이거는 곰곰님 말고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못 쓰는 문장이에요, 사실. 진짜로. 네. 아까 저 나갔을 때 이런 분위기였나요? 이런 분위기 비슷했어요. 그렇군요. 네. 참 이 특유의 곰곰님 문장에 특유의 리듬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 리듬도 있고 통찰력이랄까, 직관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좋네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혹시 지금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쓰신 글인가요? 아닌데요. 네.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은 그럼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그곳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처음부터 공원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무엇이든 공원이 될 수 있는데 공원이 되면 안 되는 곳이 공원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전에는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제 생각에 공원은 저희가 새벽 5시 공원이 주제였는데 새벽 5시보다는 뭐 오후 5시나 이때쯤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고 새벽 5시에는 사람들에게 약간 잊혀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곳이 만약에 그 이전에 어떤 특정한 다른 공간이었다면 오후 5시에는 아무도 없지만 새벽 5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썼습니다. 공공님 참 이런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래서 곰곰님이랑 길을 걸을 때 어. 눈을 봐요. 어디를 보고 계시나? 저 눈은 대체 어떤 풍경에서 뭘 읽어내고 있을까? 전 바닥을 보고 걷습니다. 바다에 껌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중절이 있나 없나. 근데 저는 그 궁금했던 게 중간에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서 집들이 치워졌다. 너무 좋아서 집들이 치워졌다는 의미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바로 캐치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공원이 생겨도 좋을 만큼 좋은 곳이었으니까 남산도 보이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 글을 쓴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저 네. 말고 이 글의 주인공한테는 너무 좋고 소중한 공간이었던 거지. 그 여러 가지 다 필요 없이 나한테는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곳은 어둠을 위한 곳이었다가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의외의 곳이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을 어둠을 위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전혀 아니란 말이지. 어둠이 휴식과 그런 조용함과 어떤 평화로운 안식과 이런 의미로 썼는데 그게 너무 잘 다가오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했어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어둠을 위한 곳 하는데 되게 내 피로가 다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집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싶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오랜만에 이걸 하니까 좋네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 가족이라는 그 집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걸 뭐 어둠 말고 다른 밝은 단어로 그렇죠, 쓸 예.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예. 오히려 어둠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더 다가오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요함, 그러니까 뭐 침묵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둠이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잘 캐치한 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서 그걸 딱 느껴서 맞아, 어둠이 이런 질량이 있지, 따뜻한 온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글을 읽고 그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예전에 제가 할머니께서 좀 연세가 많으신데 할머니 그 고향은 아니고 이제 태어나신 곳은 한국인데 일본에서 한 7, 8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일본의 오사카 쪽에 사셨는데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모시고 뭐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해서 오사카에 할머니가 사셨던 곳을 주소를 어떻게 어렵게 알아내서 갔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제가 구글 맵으로 위성 지도를 봤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주소지가 공터인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모시고 갔는데 저는 사실 알고 있었죠. 한 반쯤 체념하고 갔는데 어렸을 때 2층 집에서 2층에서 할머니가 막 동네 사람 다 들릴 정도로 노래를 막 청하게 불렀다고 막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니까 그냥 공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글을 이제 읽는데 그 에피소드 떠올라서 그 공터 앞에 사진도 찍었거든요, 할머니랑. 근데 그 할머니가 일본을 떠나고 지금까지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가 너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 거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네. 그렇죠. 시간이랑 공간이 붙으면 어쨌든 이야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먹먹하네. 할머님이 약간 상실감이 근데 그게 그런 거죠. 오히려 더 담담하셔서. 그러셨어요. 네. 저도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집을 대학생이 돼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녀서. 근데 찾아갔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저 아파트에 그 당시에 4층인가에 살았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네. 가봤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 때문에 헐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올려다 봤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2층까지만 남아 있고 그 위로는 없어. 허공을 보면서 저기가 내 집이었는데. 허공이 그렇게 취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모르겠는데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놀던 놀이터에 서서 돌아보면서 저기가 내 집이었는데 허공이네. 그런 기분으로. 그렇구나. 아파트에 살면 그런 느낌이 땅에 있겠어요. 발을 붙이고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되게 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네요.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약간 실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머님 그것도 조금 보통 집이 없어져도 음. 터가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집이 없어지면 터가 없지. 그렇지.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지분율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뭐 30세대가 있으면 그 좁은 면적을 30등분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지분이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주택보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그래요. 네.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 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또 공부님 그 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없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이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써서 쓰고 나서 음. 나한테서 나가면 더 이상 내 글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아무튼 그건 있어요. 이 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음.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3주 쉬니까 저도 그게 리듬이 그 있나 봐요. 그렇다고 뭐 그 전에 엄청 훌륭한 글을 써 왔던 건 그치.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있죠. 그게 사라져서 완전히 돌아가서 글이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숨을 어떻게 쉬는 거였더라? 들숨, 날숨? 뭐 이런 맞아,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 타이밍에 들이쉬는 거였던가? 뭐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 복식호흡도 오랜만에 할 때 어떻게 배가 나오게 그러니까. 쉬는 거였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 제 글이 되게 낯설었어요. 쓰고 나서 이게 그런 느낌이 무슨 저도 글이지? 쓸 때는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썼는데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쓰고 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꾸준히 쓰는 걸로. 그럼요. 저도 이번에 글 좀 절실하게 느낀 게 제가 사실 이 글은 저희 그때 주제 나오자마자 그 네. 주말 썼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진짜 여기까지 쓰다가 4, 5주 만에 펼쳐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걸 써내려가면서 썼던 그 쾌감과 음. 이거 더 쓰면 길게 쓰면 장난 아니겠다 뭐 이러면서 아. 쓰고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다 좀 날아간 거죠. 음, 이거 내가 글 어떤 감정으로 썼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랴부랴 마무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겠죠. 진짜 참 글은 꾸준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연재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다음 연재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 근데 네. 휴식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꾸준히 쓰는 맞아요. 것도 좋지만 네. 제가 조심스럽지만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게 음. 15회에 한 번씩 방학을 하자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식을 포함해서의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이라는 게 아, 좋다. 계속 달리면 소진되는 거고. 그렇죠. 네. 우사인 볼트도 쉬잖아요. 그렇겠죠. 뭔 얘기냐? 아, 오랜만에 방송이 좋으네요. 네. 네. 사실 되게 그리웠어요. 쉬면서 맞아요. 쉬는 게 좋은 것도 있었는데 방송하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되게 태생이 있었어요. 방송인이시네. 방송 진짜 저 눈빛 뭐지? 방송하고 싶어 막. 아, 그런가? 사실 저희 이거 하기 전에 회의한다고 네. 같이 오랜만에 치맥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책을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 이야기하고 제재가 이거 무편집본 좀 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음 날 딱 출근을 했는데 네. 어제 우리가 약간 치맥 마시면서 한 얘기들이 왠지 녹음했던 것 같은 기분이 그치. 있는 거예요. 방송한 듯한 느낌이 야.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비슷하죠 분위기가. 네. 그치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이번 16회 음. 또 쫀쫀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네 저희가 이 책이 좀 바뀐다는 거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또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음. 다음 저희 책을 네. 지금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시죠. 또 같이 읽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새벽 5시 공원이라는 주제를 제재가 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네. 맞는 이제 네, 책을- 새벽 5시 네. 공원이라는 주제에 맞는 책은 음. 제가 이번에 골랐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책입니다. 잠깐 찾아봤는데 이게 데뷔작인 것 같아요. 네, 처녀작. 그렇죠. 이 작품으로 아마 1970 몇 년인가 음. 군조 신인상이라고 그 음. 신인상을 받고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군요. 새벽 5시 공원과 좀 굉장한 인연이 있는 글인데 궁금하지만 다음 회에 듣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무슨 인연이 있는지. 그러시죠.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전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저희가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고 네네. 본격 뭐 이런 얘기 이름 달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른 책이 하루키 책이라서 아, 네. 뭐지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전에 책을 저희가 고를 때 독립출판물들 중에서 좋은 책들을 골라보자. 이것도 너무 좋은데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시즌 2에는. 네. 그래서 이 책과 이 글의 연관성을 좀 높여보자라고 해서 이 글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골라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독립출판물만 가지고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을 하고 한쪽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독립출판물 중에도 뭐 잘 맞는 게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독립출판물이 아니고 뭐 다른 책 중에도 할 수 있고 뭐 잡지면 그렇죠. 잡조도 할 수 있고 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네.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이 글을 쓰는 건 또 독립출판이랑 같이 엮여서 가는 거라서 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뭐 2주에 한 번씩 테마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빡센 테마를 고른 제재는 평소에 저희한테 괴롭힘을 좀 당하고 그러니까. 있었죠. 네. 실제로 전 5시 공원 못 가봤어요. 4, 5주 동안. 아,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가고 쓰진 않았죠. 갔는데 신이 거기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아, 저 신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7회. 네. 소감 정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이제 가야죠. 너무 오랜만이구나 진짜. 네, 소감. 제사님?
아, 나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네. 아, 오랜만에 방송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글을 쓰고 나누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오랜만에 저도 아, 맞아. 그 그거 부끄러운 있어. 감각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싫은 부끄러움은 아니고 음.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음.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시즌 1, 2, 3를 하면서 그런 완전히 맨 처음에 썼던 글과는 좀 다른 게 있을 네. 거예요. 켜켜이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있을 거고 오랜만에 방송에서 굉장히 좋았고 또 새벽 5시에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각자 나눠서 제재는 폭파가 있었구나 하면서 여기는 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공간에 대한 기억이 있구나 공공님 뭐 이런 거 느끼면서 재밌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랜만에 나눠서 되게 묘한 설렘과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사실 밀양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다. 무슨 스트레스? 어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미량의 작은 스트레스. 아, 밀양. 작은 난 스트레스들이 밀양으로 저도 처음엔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밀양이 좋죠. 네, 그래서 아니 잘 안 되겠네. 제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값 끌어올리려고 그 지금 방송에 나오시면 안 되는 분이지만 탁재훈 씨 드립들을 막 찾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지. 드립력을 키우려고. 근데 그런 거죠. 그게 너무 뛰어나서 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겠는 거. 아, 너무 이런 드립 못 칠까. 아무튼 그런 고뇌하는 방송이었는데 다 떠나서 되게 즐거웠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에너지 받고 가는 느낌. 네. 이쯤에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네.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이 3주 지났는데 아. 우리가 너무 크게 의미부여하는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저희는 나름 의미 있게 잘 쉬었고 네, 네. 맞아요. 앞으로 또 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네.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17회 네. 이것도 책이라고 바람에 이것도- 네. 예 죄송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맞아요. 이게 되게 입에 안 붙네요 근데 아직. 이게 어.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른 사람이 이상한 걸 골라오거나 하면 네 음. 놈이 고른 책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겠네. 어. 그래서 다음에는 제재가 고른 책으로. 네. 네. 네,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Behind Story. 전혀 상관없는 무슨 근황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죠. 적당히 있는 부분까지 자르고 공공이 돌아오시면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지? 저도 이따가 낭독하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내가 왜 힘들었지 모르겠어. 이름 같은 건 괜찮았는데 그냥 좀 속도감 있게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근데 중간에 보니까 제가 하나 틀렸네요. 어디야? 그 하루에도 그의 방황과 관련한 기사가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수십 건씩 기사가 이 정도면 괜찮나? 아 관련한 순서가? 관련한 수십 건씩 기사가 좀 이상하잖아요. 에이 뭐 비문, 나중에 책 낼 때는 바꿔서. 네 비문인데 이거는. 아 근데 진짜 잘 썼어. 아, 좀 부럽다. 왜 그냥 이런 것도 잘 쓰는구나. 아, 맨날 아니에요. 시 같은 문장만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아이, 이렇게 흡입력 있는 스토리도 잘 쓰는구나 싶어서 아닙니다. 진짜 재밌다. 사실 또 고목이 오면 사실 근데 제가 정지돈을 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지돈이 그 건축이냐 혁명이냐에서도 보면 그 조선 시대 실제 왕손인 이구라는 건축 실제로 있는 사람인데 진짜 역사 책에서도 한 줄 언급될까 말까 한 특히 뭐 한국 건축사 할 때 뭐 조선왕조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데서 언급될 만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막 미국이랑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을 못 찾고 건축에 대해서 막 뭐지 고민하고 뭐 이런 걸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냐 혁명이냐가 그런 내용. 네, 건축가 이구, 건축학자 어. 이구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보고 나서 근데 진짜 뭔가
뭐라고 해야 돼?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지원의 사람이지만 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미라는 걸 좀 정지돈 읽으면서 원래 저는 문장 되게 미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에 꽂혔었는데 정지돈 읽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구나. 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소설이 꼭 실제 인물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다 지어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무슨 세계관도 제가 만들어 그럼. 되는 거. 상관없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진짜 근데 제재는 잘 쓴다. 아.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디테일 설정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뭐 그럼 갖고 있는 게 뭐야 싶기는 한데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잘 안 돼 나는 사실. 아니 그런 그때 뭐 복권이나 음, 예를 들어서 뭐야 그거 괴물 음. 할 때 그런 거 보면은 그건 또 저한테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 괴물 나 못 썼지 기억이 안 나. 그거 뭐지? 뭐 야만이다. 그치. 네. 그래 맞아 그런 거 썼어. 네, 네, 네. 저는 또 그런 거 보면 또 부럽고. 그래. 네. 다들 자기가 가진 재능은 별로 크게 안 보이나 봐. 아 근데 이래서 좋은 게 어. 각자 다른 스타일로 어쨌든 글을 쓰고 나누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약간 그런 저는 무슨 느낌 들었냐면 댄 브라운 이런 소설 혹시 본 적 있어요? 다빈치 코드만 그런 거.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것도 잘 쓰는구나 싶어서 그거구나 싶었어요. 진짜 그런 점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 얘기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될지. 다녀왔습니다. 네, 공검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유.